강창남 장로입니다. 대구 하나교회를 섬기고 있고 중국에서는 화동 임마누엘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께서는 인도에 계시고 중국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인도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영상으로 저희들 주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중국 선교지에서 30년 넘게 그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중대원 강의 부탁이 왔길래 갑자기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또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찬송가 찬양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뿐이고 솔직히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기도하다가 다락방이 이제 세계복음화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플러스 복음화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세계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세계화라는 단어는 상대방 나라를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기본 자세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서 복음은 많이 알고 들었고 하지만은 세계화는 경험을 통해서 또 보고 듣는 것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서 반 이상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는 시대에 보는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중국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중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중국 분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는데요. 한중 수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92년도에. 그때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중국 인구가 10억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면 이제 볼펜 한 자루 팔아서 1원을 남겨도 이제 10억을 벌 수 있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너도 나도 중국으로 다 갔습니다. 기업이고 개인이고 갔는데 문제는 갈 때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좀 위험했다는 거죠.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의학도 준비가 안 됐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볍게 생각을 했고 그냥 뭐 생김새 비슷하니까 또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서남아 국가 또는 아프리카 국가 수준으로 중국을 무시하고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 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굉장히 모순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초창기에 저희들의 그런 가벼움들이 중국 분들한테 우리의 한국 사람과 한국 기업을 인식을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한국보다 깨끗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위생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쉽게 좀 무시도 하고 또 함부로 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미국과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뭐 지리적으로 우리하고는 너무도 가깝고 인구는 우리보다 24배가 많고 땅덩어리는 100배가 넓고 또 5,000년의 문화를 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죠. 근데 이제 이 중국을 우리가 이제 지금 싫어한다는 거죠. 이것은 세계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은 좀 이래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중국에서 30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중국의 그 법적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재판도 3번 받아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몰라서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게 당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이 그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어떤 축적된 국가를 관리하고 나라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이 조금은 취약하지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가볍게 뭐 약간 뭐 이래 초창기 그 교육할 때처럼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힘들고 지금 또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초창기에 그렇게 준비를 많이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최고의 기업,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 또 한국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서는 이미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 기업들도. 그러나 30년을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조금 알았고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존경을 했었다면은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까,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 사드의 영향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정치적인 영향도 있다고라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과 독일과 일본 기업과 독일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하고 많이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한인회 일을 오랫도록 맡아서 했고 또 수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하고 가끔은 이렇게 자리할 때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냥 빙긋이 웃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본과 일본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빠르게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 자기들이 인정한다고 그 사람들에서 막 일본에 대해서 호감적인 어떤 발언을 막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과 많이 부딪히고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근데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차가 10대 정도 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대 정도는 일본 차고 또 중국의 로컬 차들이 요즘 전기차들이 많이 나와서 3대에서 5대 정도가 있고 또 독일의 그 뭐 고급 차들이 또 한 2~3대 정도가 있고 미국 차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한국의 현대기아 차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50대 중에 1대, 100대 중에 한두 대 정도 볼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의 인식에 일본과 일본인들이 그렇게 호감이 있을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남경이라는 곳에서 일본군들이 30만을 학살을 하고 했었는데 왜 일본 제품은 잘 팔리고 일본은 그렇게 인정을 받을까? 그것이 늘 궁금했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아시아, 뭐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는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곳에서 한인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회의 관계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간사로 일하시는 분이 조선족 그 동포분이셨는데 그분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일본 기업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 사람들은 첫 번째로 남들한테 피해를 안 준답니다. 남들한테 피해를 안 준대요. 남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한테 뭐 피해를 많이 주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 사람들은 철저히 원칙을 지킨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수장이 되는 법인장께서 식사를 하러 왔는데 본인도 철저히 줄을 서고 법인장이라서 내가 먼저 먹겠다 그런 것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제가 같은 중국 땅에 있으면서도 그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기업의 문화와 그런 정서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왜 인정을 못 받을까? 그러면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원칙을 지킨다면은 우리 기업들은 또 우리가 그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충 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급하죠. 급하기 때문에 그 말을 또 함부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그 잘못된 체질 습관들이 그 5,000년 문화를 가진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나라들을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좀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유 목사님께서도 산업선교 메시지 하실 때 일본 분들 또 일본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듣습니다만은 정말 그 지역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일본 사람, 일본 기업들 하는 모습들은 제가 봐도 참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언론의 보도의 문제가 또 있다고도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그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 때 중국 아파트 옆에서 이렇게 시체를 태우는 사진 한 장이 이제 한국에 그때 많이 이렇게 돌고 막 그렇게 막 한국에서 저희 친구들도 전화가 와서 야, 별일 없냐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지극히 일부고 또 그런 어떤 매장 습관이 있는 그 지역의 그 민족들이 하나의 그 문화적인 형태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뭐 다 그런지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곳에서 물론 자기들도 목적이 있겠지만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이상한 보도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중국은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 최고로 제가 중국 이거는 정말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치안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30몇 년을 살았는데 치안에 대해서는 거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는, 왜냐하면 사실 국가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물론 그것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그곳에서 30년 살면서 이 나라가 많이 위험하다, 이 나라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겁이 난다, 그리고 또 막 술을 먹고 싸우고 뭐 이래 서로 치고받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내는 제가 이제 상하이 근처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한국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뭐 음주 사고라든지 각종 사고를 볼 때마다 오히려 그게 더 안타깝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아시안 축구 경기가 있었죠. 그때 있었을 때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아마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프리킥 하나를 이렇게 찼는데 공이 아주 멋지게 들어갔죠. 중국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스포츠 채널 전문 방송 앵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왜 아시아 최고의 스타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을 했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하는 부분들 그 친구들이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이렇게 공감해주고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굉장히 그분들도 좋아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언론의 그 오보 잘못된 어떤 그런 보도를 통해서 한국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의 접근법이 분명히 잘못됐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어떤 주재원을 보내는데 그 미국에 나가는 주재원이 영어를 못한다. 그렇게 하면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주재원이 그냥 모르는 상태로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분명히 본인이 밤새 영어를 공부해서라도 준비를 하겠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두 개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많은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또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차이라 그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그것을 차이로 보면 되는데 우리하고 다른, 그러나 그 속에서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우리 기준을 너무 세게 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러냐 이렇게 자꾸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한국에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준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의 정말 엘리트들,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 또 굉장히 재력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직도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영국 같은 데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보고 중국을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제가 또 복음 가진 중직자고 장로인데 거짓말은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중국 보는 시각을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한중 수교 30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좀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이 시간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다름, 그 차이는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가깝게 있는 나라들, 중국과 일본과는 그 나라가 워낙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무시하고 또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기회의 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신자들도 복음은 없지만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 성공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지만은 참 괜찮게 하는구나.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뭐 이렇게 그런 조금 비복음적인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중직자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 때문에 사는 건데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랩런트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꼭 선교지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학 때 뭐 여기서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가까운 일본 또 중국에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데도 가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철저함과 또 이렇게 규모를 볼 수가 있고 중국은 가면은 여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 중국 제가 있는 곳은 상해 쪽인데 상해에서 우루무치까지 비행기를 타면은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어떤 지역을, 허텐이라는 지역을 제가 옛날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또 1시간 반 정도를 갑니다. 예원교회 이제 이성표 장로님하고 그때 어떤 비즈니스 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참 넓다.
비행기로 어떻게 이게 합쳐서 6시간을 이래 중국이라는 땅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조금 넘으면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조급함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조급하고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만만디 뭐 천천히 그런 개념하고는 틀린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요즘 몇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에서 도시락 배급하면서 기업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점심 때만 무조건 다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직접 막 이렇게 배달하는데 이렇게 막 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때로는 비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11시 반 중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요구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몇 년 일을 하는데 한 번도 그분들이 중국 분들이 화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화를 냅니다. 빨리 결제 안 해주냐고 이렇게. 그래서 이 여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사람들의. 그래서 이럽니다. 중국말로 제가 깜빡이고 한 1시간 정도 늦게 갔는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죠. 중국 분들이 중국말로 찐텐츠 말라 이랍니다. 그게 무슨 오늘 왜 이래요? 이게 답니다. 한 번도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중국이고 또 일본의 철장 규모와 어떤 디테일을 배울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중직자분들이 우리 랩런트들 방학을 이용해서 중국은 넓습니다. 북경, 상해, 저 밑에 심천, 광주까지 저 안쪽으로 오르무치까지 가면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존자원도 취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재를 동원한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인도에 계시는 저희 선교사님이 중국에 계시다가 이제 인도로 가셨는데 선교사님의 그 아들께서 그 상해에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과 같이 계실 때 그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끔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인도에 계시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인도에 그 선교사님 따라가서 인도 현장 다니면서 너무도 이렇게 적응 잘하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많은 기업들 서로 연결도 하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인도 그러면 인도 그게 좀 이상한 나라니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금 폐쇄적인 사고 지금 시대가 막 글로벌하게 막 막 세계가 그렇게 급변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시대에 그냥 뭐 우리 특유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니 잘났다 그래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뭐 되지도 않은 또 뭐죠 뭐 안 되면은 뭐 니 나이 몇 살 먹었냐 뭐 이런 이야기들 특히 우리 시대를 살아온 중직자분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후대들한테 많이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빨리 선교지로 우리 랩런트들을 보내서 왜냐면 전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훈련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일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도 철저히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도 서로 믹스해서 좀 적응될 수 있는 건 없는지도 보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도 옛날에 주재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방글라데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험지에서 이렇게 주재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묘한 걸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간 좀 적응하지 못했던 분들, 좀 한국적인 정서에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안 맞았던 분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시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대구 쪽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말만 해야만 안 된다. 뭐 남자가 뭐 그렇게 가볍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겁고 이렇게 묵직해야 이렇게 남자다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이렇게 재바르고 그런 분들이 중국이나 이렇게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 있으면서 자기 막 피하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영업하고 이렇게 막 바이어들 만나고 하는 거 보고서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돈도 벌고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우리가 물론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 우리 랩런트들을 그 안에만 무조건 집어넣어 놓고 요 방식대로 우리가 중직자들이 강요하지는 않는가. 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KTX를 타고 저도 어제 내려오지만은 조금만 이렇게 소리를 내도 막 이렇게 성문이 와서 조용히 하시라고 나가서 통화하시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안에 막 서로가 막 자기 의사소통도 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러냐가 아니고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자유로운 스타일이 나하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는 선교의 큰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또 그 현장에서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중직자분들이 우리 랩런트들 틈틈이 해외로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지방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많이 좀 해외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에 비해서는 접하는 문화들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세계화된 어떤 체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살아오면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콩의 새생명교회의 사이먼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마 영국 분이신 것 같은데 옛날에 저하고 이제 이래 산업선교 대회를 같이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분은 홍콩으로 가고 저는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가 이제 아침 일찍 비행기라서 그래서 혹시 사이먼 장로님한테 내일 뭐 홍콩을 어떻게 가시냐 그러니까 뭐 인천에 있는 어떤 그 호텔에서 먹고 새벽에 일찍 간다고 그러다 그러냐 그러면 그 방을 얻었냐 얻었다 그 내가 같이 자자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사실 큰 신뢰거든요. 우리는 남자들끼리 방에서 같이 쓰지만 외국 분들은 남자들끼리 같이 방을 잘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흔쾌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는 이제 비행기가 한 2시간 뒤였고 장로님은 조금 더 일찍이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로님이 가셨더라고요. 이제 제 옆에 보니 이게 조그만 쪽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쪽지를 보니까 저보고 이제 이렇게 아이고 강장로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은 강장로 어제 혹시 내 때문에 잠 못 잔 거 아니냐 미안하다 내가 항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딱 쪽지를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에 이렇게 좀 띵했습니다. 참 멋진 분이다. 제가 자작고 했고 또 제가 좀 불편하게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쪽지 메시지를 이렇게 딱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랩런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게 좀 안 좋게 내려오는 그런 좀 습관들은 좀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세계화된 세련된 면허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선교주에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 영적 스승이 되어 주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한국의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지금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이 나는데 또 우리 초창기에 다락방에 그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업선교로 헌신하셨던 우리 귀한 장로님들 RUTC 헌금, 뭐 지금 또 237 센터도 헌금도 있지만 교회 건축 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듣고 읽는 거지만 저는 직접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고 영광이었고 또 지금도 많은 존경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장로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그런 믿음,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어떤 형태의 오늘은 어제에 누군가가 헌신이 있었고 또 그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우리 렘넌트들도 또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설레는 게 있습니다. 그래 뭐냐면은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이제 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100세 시대. 제 친구들은 이제 불신자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됐습니다. 60이 됐는데 친구들이 이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면서 이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더라고. 뭐 주로 산으로 가고 뭐 못했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100세 시대가 너무 설레고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복음은 제가 1999년도, 2000년도 들어서기 전에 제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체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체질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실수도 하고 또 부끄러운 일도 너무 많았고 그거야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알거든요. 사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습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는 뭐 죄송하지만 뭐 술 마시는 것도 좋아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너무 좀 억울한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거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직도 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영적 서밋으로 가는 2시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한두 번을 듣습니다.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그리고 찬송을 5곡을 합니다. 막 일어났을 좀 엉한 상태이기 때문에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영적으로 좀 업을 시키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제가 또 뭐 중요하게 하니까 기도를 쫙 이렇게 이제 정시 예배 플러스 정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합 아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부담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사실은 지금은 컴퓨터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요즘 MJ 세대라 그러나요? 그 친구들 저도 우리 사위하고 또 아이들이 있지만 걔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감히 우리 시대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중국 땅에 30년 넘게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렇게 죽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죽기는 싫다고. 그래서 근데 저의 체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 좀 치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제가 철저히 제 영적인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치유될 때 저는 빛의 경제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한테 문제 있는 것만 치유받으면서 그것은 또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의 영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계속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정말 전도와 선교 후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영적 문제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나 당장 뭐 어떻게 손을 부러뜨릴 수도 없고 혀를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 할 때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중국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아직도 동쪽의 연안 도시들은 많이 발달했지만 안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세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이 백세 시대가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시간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워주셨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교회에서 세움받은 중직자 장로인데 늘 하나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 저한테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신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꾸 이게 목매이는 것도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사람이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중국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선교 있고 빛의 경제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